박찬대, 천준호 두 명의 측근이 소환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요구했던 30일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바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출석 통보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일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30일에는 못 간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소환 일정이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김명미 최고위원님, 예. 이 대표가 30일에 많이 바쁜가 봐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대표처럼 검찰이 소환 날짜 통보했는데 그날은 내가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가 오니까 바로 뭐라고 첫 번째 반응이 나왔냐면 내일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이른바 자기 소풍 가듯이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고 하는 착각들, 이게 오히려 제1야당 대표가 갖고 있는 국회 의석을 활용한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소환 조사되는 날 연단에 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0번이라도 부르면 언제든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 그리고 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그때 말과 행동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혐의들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이 된 신분이고 여기에 따라 검찰이 소환 조사 통보한 만큼 조속하게 일정을 조정해서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 대표 주변에서는 이 대표가 다음 주는 진짜 바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검찰이 사법방해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과 최측근 최고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화영 재판 공전 사태에 대해서 검찰은 고의적인 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조폭 영화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얼굴도 모른다,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듯 했지만 결국 통화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가까운 최측근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오랜 비서실장이니만큼 이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거나 지시한 거나 여부를 검찰은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명의 소환이 통보됐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예. 박찬대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 불러서 검찰이 뭐 묻습니까? 일단 이제 사법방해라는 죄는 우리나라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곳에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사법방해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의 죄명보다도 사법방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징역 5년, 10년 이렇게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법방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 즉 네. 방북 대납 비용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은 완전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면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몇십 년 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를 해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부지사 부인과 통화하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해광 변호인을 사임하는 사임서가 그렇죠. 제출됐죠.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 난장판이 된 거고, 그다음에 친명계로 분류할 수 있는 변호사가 와서 또 법정에서 완전히 법정이 완전 파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내고요. 그다음에 사임이냐 아니냐 하다가 재판이 한 3번 정도 파행됐지 않습니까? 다음 재판도 제가 볼 때는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조직적인 것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시발점이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이 돕겠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인에게 말한 것이 이제 시발점이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박찬대 의원이 단독적으로 그랬겠냐? 그건 이재명 대표의 지시랄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이제 비서실장하고 있는 이제 천준호 예. 의원을 이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 노골적으로 증거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교사 또는 증언에 대해서 유증교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설사 그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조직적으로 민주당 의원과 주위 사람을 동원해서 예. 자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구속 여부를 가를 때 재판부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애초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나서 민주당이 돕겠다라고 발언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의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다. 쌍방울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뭐 법인카드랄지 대북송금 소설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시 경기도 지사와도 관련이 없고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찌 보면 개인 일탈일 수도 있겠는데 그걸 왜 지금 민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는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에 오기 전에 예. 있었던 일이고 따라서 현재 당의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개입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다만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온정주의거나 예. 당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재명 대표가 그 정당하게 말하자면 대표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정교사죄로 수사를 해야지 사법방해로 수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 사람들이 증거인멸을 말하자면 이화영 부지사나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에게 예를 들면 유도했다든지 이런 혐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불러들여서 조사를 해야지 사법방해라고 하는 부분은 애매모호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적 근거라든지 그 용어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한동훈 장관도 계속 사법방해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사가 봤을 때 당신네들을 일부러 재판 연기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더 강하게 이화영 재판에 불리하거나 이재명 재판에 불리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사법부가 실제 위정교사다라고 하는 끈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그런 정당성을 가지는 거지 막연하게 그 당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하고 전화하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다 됐다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움직이는 게 이해가 될 텐데 이재명 대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이 대표의 측근들이 나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왜 돕습니까? 결국 이 모든 행동들이 저는 회유와 압박을 둘러싼 양측의 삽박싸움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회유와 압박의 삽박싸움이 뭐냐? 검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반대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와 압박을 해서 지금 진술을 번복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회유와 압박의 삽박싸움을 하는 이유는 결국 9월에 있을지 모르고 또 10월에 있을지 모르는 검찰의 체포동의안 발부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재판부의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갈 양측의 명분 쌓기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측 또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뭐 회기를 단축한다던가 뭐 빨리 나가겠다 24일 날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난 도저히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자꾸 검찰이 주장하는데 재판을 지연시켜서 회유와 압박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구속영장의 두 번째 사유인 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분을 쌓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측과 민주당 측이 뭔가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며칠 전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언 조작과 증인 회유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거 샅샅이 수사를 하겠다고 검찰이 밝힌 것부터가 지금 양측이 결국 이 재판부의 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를 향한 서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다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